네, 안녕하십니까. 빅뱅제스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권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 모빌리티 혁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이라는 약간은 굉장히 큰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실무적인, 좀 더 시적인 부분과 현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엮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순서를 보셔야겠죠. 자, 빅뱅제스의 부대표 권혁찬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빅뱅제스는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는 무엇인가? 모빌리티의 기술 발전과 정책 및 규제 환경, 글로벌 투자 동향과 사례 연구 어펜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은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가기도 하고 버퍼가 좀 있다는 피드백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도 다시 보기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장표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면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크게 보이는군요. 예, 저는 현재 빅뱅제스의 부대표를 2023년 3월부터 맡고 있고요. 그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인 포티투닷,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됐는데요. 거기서의 사업 총괄 PMO라고 하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오피서라는 직책과 CEO 스텝을 역임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뷰메진이라는 AI 비전 회사의 공동대표도 맡고 소카, 카쉐어링으로 대한민국 1위이자 동남아시아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는 소카의 말레이시아의 VP를 맡았습니다. 그 외에 SQRA라고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의 부대표도 맡았습니다. 총 18년 동안 이런 회사들을 다니면서 창업도 세 차례 하면서 소카 포티투닷 같은 모빌리티를 하면서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빌리티, 로봇, 배터리, AI 비전,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브스에 나와서 AI 비전 기반으로 해서 건축물 안전 진단을 하는 회사도 했었다. 그리고 빅뱅제스 글로벌 전문가로서 조인을 했다라는 제 자랑 페이지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회사도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의 암호화까지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해봤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경진대회들도 나가고 팁스 해봤습니다. 예창패, 초창패, 글로벌 글창사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해봤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신 저도 앉아있는 입장이 되어봤고 저도 초기 투자를 받아봤고 누적 투자를 받고 VC들을 만나면서 하는 입장이 다 되어봤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큰 개념의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속돼 있는 빅뱅제스는 무엇을 하는 곳인고 하니 2012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투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분들이 엑셀러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VC, 벤처 캐피탈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을 하면 프라이빗 에쿼티, PE라는 사모펀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IPO를 한다, 프리-IPO를 한다. 근데 들어가는 건 VC와 PE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엑셀러레이터는 팁스, 자금이나 아니면 아주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빅뱅제스는 지금까지 200억의 누적 펀드를 가지고 있고 정확히는 250억이니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나와 있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의 누적 기업 가치는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LP로는 신한금융그룹, 그 다음에 디캠프, 은밀권이죠. 그 다음에 코리아 오메가 투자금융 같은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진코미스, 집닥, 크라우드웍스, 글로사인 같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뱅제스 구글링 딱 해시면 바로 나오는 게 싱가포르 창업진흥원하고 해외 사업 그리고 사스 투자 해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언제 빅뱅제스 앞에 붙는 말은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터라는 말로 글로벌 투자, 그 다음에 글로벌 나갈 수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을 같이 나갑시다 하는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뱅제스는 유니콘 파인더라고 해서 유니콘이 될 회사를 찾는다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빅뱅제스의 패밀리 커뮤니티에서 언제나 융합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곳에 대해서 투자한 기업들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미래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39분 유튜브에 접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그냥 움직이는 모든 거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거. 다리로 걷잖아요. 자전거를 타잖아요. 차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잖아요. 비행기 타잖아요. 그런 것들의 현실과 미래 그 모든 게 다 모빌리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발전이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전기차 EV라고 하죠. 기술의 발전하고 배경과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 모빌리티가 도시 교통 패러다임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영향을 감소해 줍니다. 기존 내연 차량 대비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가져오는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 하시기 전에 썼던 내용이랑 좀 다르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EV도 좋고 한데 우린 석유를 캘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미국 패권주의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대 트렌드를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그게 거치고 와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상관없는 일반 분들도 기름값이 올라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지원 혜택이 줄어들어 등등등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모빌리티로 돌아오자면, 불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개인 맞춤형 이동 서비스, 아주 꿈과 같은 얘기죠. 사실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화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미래 모빌리티라는 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대자동차 그룹,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글로벌 탑티어 차량 제조사, 차량 제조사를 인더스트리에서는 OEM이라고 부릅니다. OEM 하면 현대차 그룹, 기아차 그룹 이걸 OEM이라고 부르지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아시는군요. 뭐 그런 얘기도 듭니다. 아무튼 그 OEM이 말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인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도시 운영 체제 아래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를 만들어요, 기아차를 만들어요, 현대차를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래에 가게 되면 생태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박용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버티컬,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차량 제조사가 지금의 차와 앞으로 나올 차,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헬리콥터가 변한 게 UAM 아니야? 등등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인프라까지 다 엮어서, 지금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의 블랙박스만을 봐야 돼요. 그런 게 되겠지만 향후 머지않아서 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주변 차량에 대한 데이터들, 도로 데이터들, 상황 데이터들이 다 실시간으로 가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이쪽 업계에선 다들 not in my life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내 생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리와 장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S40이란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SA2란 기체를 만들어서 미국 슈퍼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데 슈퍼날에서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좀 먼 미래.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헬리콥터에서 발전하고의 개념입니다. 헬리콥터하고 UAM하고 뭐가 다를까? 언맨드, 사람이 없어. 그럼 헬리콥터를 무인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등등 그런 브릿지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하는 거예요. 차량은 쉐이프가 바뀌어질 뿐, 그 다음에 다른 뭐 PBV다, ADV다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산업군의 협력을 통해서 이거는 가속화됩니다. Not in my life란 말이 있지만 저희 생에 이런 일은 생깁니다. 첫 번째 사진, 청계천에서 42 지금 서비스를 작년 말에 마친 사진입니다. 예, 저는 이제 교통박물관 쪽에 가시면은 또 시승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탭이란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던 청계천을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42다의 송창현 대표님이 현대모터그룹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발표하신 차량 제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은 앞으로 이런 생태계 전체를 리드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발표하신 모습이고요. 그 아래 제일 마지막 사진은 무엇인고 하니,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배터리 개발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겠다. 아까 뭐 BYD는 배터리만 하던 회사였는데 등등과 같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현대자동차 그룹 차 만드는 데 아니야? 싶지만 배터리까지도 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의 통합까지도 이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에 충전하면 500km를 가요, 700km를 가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차량에 대한 플랫폼, 현재는 이제 eGMP라는 플랫폼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의 소재, 리튬이온을 많이 쓰죠. 거기에 이제 전고체가 들어오고 또 다양한 배터리가 들어감에 따라서 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막 불나요, 터져요, 뭐 등등의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역시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됩니다. 충전소, 충전 기술도 역시나 개선이 되고 스마트 그리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다 연동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통합, 그게 가장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고가 났어요 해도 사고차에 대한 블랙박스만 본다가 아니라 모든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양한 산업군의 협력을 통해 가속화될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알고 있는 LG 엔솔이라고 하죠. CATL, SK온, 삼성 SDI, 파라시스, 파나소닉 등등 글로벌 탑티어 브랜드들이 차량 브랜드 따라서 차량의 모델명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다 달리 써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영역이 없어요. BYD 배터리도 얘기했지만 CATL, SK온 배터리 등등 글로벌 탑티어 넘버원은 CATL입니다. 그 2등은 자랑스러운 LG ES 에너지 솔루션, 3등이 BYD.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 기준은 넘어가는데요. 이게 또 매년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 설비를 재확충하고 아까 미국 얘기 나왔죠? 미국에 다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자국 내에서 또 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더리스라고 해서 더 이상 국가 간의 경계가 없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산업입니다. 아직 남은 전표가 많아서 좀 더 빨리 돌리겠습니다. 전동화의 촉진과 자율주행 규제의 완화 및 활성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와 지속 가능성 강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책 및 규제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 산업에 비해서 정책과 규제는 거기에 좀 살짝 느려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역량과 지도자들의 결정력 그리고 그 나라의 자국 내 보호주의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부돼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등등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하나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그리고 뭐 EV 라이프에 대해서 어떤 임팩트를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EV 시스템에 대해서 다 EV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EV가 전동화가 자율주행 시대에도 맞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올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전에 그림이긴 한데 다시 석유로 해서 한다 할지언정 EV 배터리로 해서 순환 경제가 이렇게 생기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 발전을 하고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도 꽤 한다 하는 것들이 쭉 한 장 그림에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살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전동화 관련된 정책과 자율주행차 정책과 UAM 정책,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가 매년 발표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2030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발표도 하죠. 그래서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024년까지 레벨 3, 2025년 저속 쇼트 차량 뭐 하면서 쭉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OEM 아까 얘기 드린 차량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런 정책을 유념합니다. 이 정책에 맞춰서 가고 역시나 정책을 만들 때 똑같이 저희 업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의 의향을 들어서 확실히 그걸 하기 때문에 정책이 그게 반영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 올해의 정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고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거는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팁스 하시잖아요. 팁스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특히나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의 내용은 확실히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율주행차가 100km까지 가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끼칠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임팩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km까지 가게 되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를 더 소비하게 되면 이런 뭐 전기차 충전 업체 같은 경우는 더 거리를 다시 뭐 프리플로팅하거나 아니면 거리에 대한 FMS 공식을 좀 더 반영을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무래도 또 크로스보더다 보니까 저는 글로벌 시장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 올해는 국내에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기금, 자금, 지원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요거는 한 페이지가 40장 정도 되는 첨부 파일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 지역 개발이 풀린다, 여기 부동산을 사세요,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매우 중요하죠. 전동 킥보드가 해킹됐어요. 전동 킥보드 해킹 뭐 그런 걸로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사이버 보안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보안성을 강조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거야, 우리가 기준을 만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글로벌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 스와핑 스쿠터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 환경 규제 EU 유로 7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조화, UAM 및 드론 소음 문제, 막말로 풍력발전소만 해도 풍력 터빈에 대한 소음 때문에 해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뭐 해상으로 지향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발표 중간중간에 키 포인트를 보신다면 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풍력발전, 그럼 대한민국 풍력발전 상장사는 어디? 유니슨. 그럼 유니슨은 뭘 하지?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 재활용이 되지?에 대해서 타고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시 해외로 가자면 미국의 중국 자율주행 규제와 미국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설치,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DOG도 만들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빠른 보호주의,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임에 거리낌이 없이 더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요거는 삼성 KPMG의 리포트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인데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가 된다라고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주요 기획 요인 및 고려사항, 뭐 햇빛이 좋은 거겠죠. 번개는 조심하세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뭐 오토커머스, 뭐 에어택시, 전기차, 앞으로 나올 서비스를 준비하시거나 내가 에어택시 사업을 해볼까? 에어택시 스타트업은 보나에어라고 있습니다. 네, 보나에어 홈페이지 가보시면 에어택시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바를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래, 그런 에어택시를 했을 때 어떤 게 위험이 있고 어떤 게 많이 들어갈까? 카펙스라고 해서 비용이 먼저 많이 들어가겠네? 등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앤 컨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기술 스택, 기술별로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좋아질까? 어떤 식의 뭐가 필요할까?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율주행 투자 동향, 다시 원래 저의 목적은 투자 쪽이었기 때문에 투자 동향을 봤으면 2024년 4월 이후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뭐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증대되기도 하고 서비스하는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란 것은 어차피 not in my life가 아니라 저희 생에 옵니다. 저희 생에,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도 되고 인프라도 되고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에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회사에 투자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흐름 곡선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 중국은 글로벌 VC 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돈이 그만큼 많다 하는 부분이고, 중국 돈이 투자하는 곳에 어디에 쏠리냐, 배터리냐, 서비스냐, 라이다 같은 제품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감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 시장이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랬을 때 주요국가 도시의 자율주행 운행 계획 및 실적은 요거는 한국공학한림원 미래모빌리티위원회의 발표를 따왔습니다. 중국 EV는 저가 저품질, 중국산 뭐 저가 저품질이지. 근데 제가 아까 앞쪽에 보여드렸죠. 대한민국 차들 상당수 중국 거 쓰고 있습니다. 벤츠 막 불나고 펑펑 터지고 다 중국 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나고 터지고 그런 거 이외에도 안전하게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많고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CATL 중국입니다. 2위는 다행히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제일 원하는 게 EV에 대해서 우린 저가야,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BYD 우린 저가야, 그런 걸 벗어나고 싶어서 다양한 차량 모델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BYD 산하에 아니면 지리자동차 산하에 아니면 상하이 상용차 산하에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볼보 지리자동차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도 역시 중국 아래에 들어가 있고, 그 말인즉슨 다양한 모델, 다양한 전기차 전용 모델이 쭉쭉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백투더 코리아입니다. 한국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할 거야?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님이 발표하셨죠. 2025년 국내에 24.3조 원을 투자하겠다.
오늘 발표하실 기업 중에서 현대차의 H 스타트업 출신 기업도 있다고 봤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24.3조 원,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들 인큐베이팅에 도움이 되냐? 당연히 되죠. 이 돈들이 결국 흐르고 와가지고 R&D 투자, 경상 투자, 전략 투자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2025년 국내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R&D에도 구체적인 이런 버티컬 영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42. 다음으로 정말 자율주행을 제일 잘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여기는 2018년 설립을 했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듭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까지 풀스택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누적 자율주행 테스트 거리는 50만 킬로미터 달성을 했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양산 모델인 ROIR도 공개를 했죠. KG 모빌리티와 협력해서 레벨 4단계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2024년 기준 300억 규모의 시리즈 투자 C를 완료했습니다. 누적 투자액이 820억 원이나 되죠. 이런 회사는 뭐 또다시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 이루러 갈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레퍼런스를 쌓고 하면서 오토노머스 A2G는 현재 버스로 하는 자율주행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버스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장기주차까지 가는 버스 자율주행도 운영하고 있고요. 안양시에 가시면 타실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시 등에서도 테크노폴리스에서 달구볼 자율주행차 플러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과 물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가 30 밀리언 US 달러 규모, 그죠? 지금 환율 고려하면 거의 400억이 다 되죠. 환율 고려해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원래는 300억짜리 조인트 벤처를 중동에 있는 바야낫이라는 상장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A2G는 사실 A에서 Z까지 모든 걸 다 하겠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오토노머스 A2D 해서 A2D가 이 약자인데 그 다음에 A2G는 글로벌이고 A2D는 중동 지역을 다 하겠다는 자회사도 조인트 벤처로 만든 상태입니다. 중동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동에는 원래 대대로 중국 쪽 자본과 중국 쪽 자율주행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UAE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이 척을 지고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또 달라질 예정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중국 쪽 자율주행차 회사 대신에 대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로 들어간 42닷을 제외한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과 최고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오토노머스 A2G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동의 상장사인 바야낫이라는 회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바야낫이라는 회사는 현재 스페이스 42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동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아부다비 증권거래소상 18위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탑 플레이어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나가는 방안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 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2D를 설립을 했죠. UAE 기업 바야낫하고 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손 주먹 빡 하고 있는 게 접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뉴빌리티입니다. 뉴빌리티는 2017년에 설립된 라스트마일 배송 자율로봇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고요. 이 뉴빌리티가 또 유명한 거는 인천 송도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를 정식 런칭했고 투자와이즈하게도 시리즈 A 투자 라운드까지 28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총 500억 원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CES에서도 역시나 뉴빌리티가 서베일런스 로봇으로 했고요. 배송 로봇이라는 틈새 시장 뿐만 아니라 배송 로봇과 서베일런스 로봇으로 할 수 있는 라스마일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뉴빌리티고요. 요기요하고는 3년 이내 1000대의 로봇을 확장하겠다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빌리티는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팜스프링에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서 이런 식으로 서베일런스와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좁은 데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젠슨 황이 작년이긴 하지만 로보틱스의 미래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젠슨 황의 프레젠테이션 앞쪽에서 로봇이 나왔죠. 얼마 전 젠슨 황은 실질적인 또 다른 로봇 플레이어들도 또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게 미래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미래는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례 연구, 제가 아주 사랑하는 소프트베리의 연구입니다. 박효인 대표님이 2017년 8월 18일 날 설립을 하셨습니다. 핵심 기술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 및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EV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 관제 솔루션 EVI 허브, 그리고 EV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 EV 인프라 최적 충전 경로 추천 서비스 및 수소차 충전 정보 앱 운영 수달, 이거를 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셨던 분이고요. 전국 33만 개 이상의 충전소 DB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버티컬별로 했을 때 충전과 관련된 DB는 우리 소프트베리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앱 다운로드만 해도 65만 건, 월간 MAU 이용자는 10만 명, 10만 명에다 더해서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소프트베리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깔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아니라 일반 내연차 이용자도 전기차는 이런 거구나 하는 정보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소 검색 및 예약 기능과 AI 기반 충전소 이용 패턴 분석으로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까 발표하실 때 EV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또 글로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랬을 때 2024년 12월 SK증권 투자를 등 해서 136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의 병행, 이게 대한민국은 정부 지원만 받아서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일로에 갇히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 투자도 받으시고 무조건 해외를 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에서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의 돈데 깔고란 앱을 통해서도 또 해외 서비스라고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앱 해서 한글화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영문으로도 역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본투 글로벌의 K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멤버 2020으로도 뽑혀서 이렇게 해외 사업도 끊임없이 너크하고 두드리고 진행을 해야지 아까 좋은 사례 기업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국내는 좁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좋은 레퍼런스 쌓아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보셨죠? 전 세계 2위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셨죠? 국내 1위에다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그 외에도 뉴빌리티, 오토노머스 A2G,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글로벌 타겟으로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CS2025에서 드러난 모빌리티 진화 방향은 AI. 이거 아까 발표와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데요. LG 비전 AI, 비전이랑 카메라로 이제 보이는 걸 비전 AI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빌리티 컨셉 발표를 했고요. 캐빈 센싱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좌석을 뭐 센싱해가지고 하겠다, 드라이버 모니터링을 하겠다,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쭉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Unlock the Future of Connected Mobility, 모든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빵 났어, 그랬을 때 내 차에 블랙박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런 것도 하는 거고요. 혼다가 또 발표도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럼 여러분은 뭘 할 거냐? 2년 만에 다가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2025,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꼭 가셔서 트렌드를 보고 이거야 저거야 느끼셔야 됩니다. 모빌리티를 좋아하시거나 모빌리티를 안 좋아하셔도 돼요. 가족 손잡고 가셔서 서울 모빌리티 쇼 가시면 육상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해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혁신 기술,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란 것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합니다. 이런 걸 가서 계속 트렌드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감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구정이 끝나면 진짜 시작인데요. 이 시작에 맞춰서 끊임없이 시장을 읽고 바뀌는 트렌드에 확인을 하고 그러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팁스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남아있는 1분 동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1분 남았습니다. 네.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현장 참가자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참가자분들은 사실 버퍼가 있어서 1분 후에 이걸 보실 거라서 질문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영어 이름이 라이언, RYAN이고요. 라이언 골뱅이 빅뱅엔젤스.com, BIGBANGANGELS 빅뱅엔젤스.com, 라이언 골뱅이 빅뱅엔젤스.com으로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